8천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연설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시인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옛날 자유당 시절에 아주 날치던 모윤숙 시인이 있는데 그 양반이 쓴 시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산옆 외로운 골짜기에 혼자 누운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소리 없이 혼자 누운 국군을 본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말없이 죽어서 산골 외로이 누워서 누군가가 자기의 죽음을 거두어 주기를 바라는 그 수많은 우리의 용사들이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4시간 후에 저 현충원에서 벌어질 현충원 기념식에서는 아마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가를 부르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정부는 도대체 족보가 어디냐 이거야. 어느 나라 어느 정부냐 이거야.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우리의 용사들을 찬양하기는커녕 엉뚱하게 이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앞장섰던 김원몽이 같은 자를 이 나라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부가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된다는 게 참으로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오늘 제가 처음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정모 목사님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좀 안 했는데 오늘 마침 안 계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그 양반은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서 건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 조규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 사람에게 대통령을 붙여주느냐고 당시에 이루축구 공산당 대표를 했던 이동이라는 사람이 막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아가지고 같은 해 1919년 9월 6일 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쭉 하와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하고 하시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 자리를 바꿔 주석으로 바꿨어요. 우리 김구 선생도 주석을 했지만 마지막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임시정부 안에서 좌파들이 많이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해는 할만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독립자금을 얻기 위해서 저 그 소련 모스크바 레닌한테까지 쫓아갔어요. 돈 달라고. 그래서 레닌의 회고록에 보면 한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와서 돈을 달라고 뭐라 해서 그래 조선 독립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액수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150만 루블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레닌이 보기에는 영 택도 없이 적은 돈이야.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저 사람 가지고 조선 독립 못하겠구만 하고 평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찢어먹고 가려고 하느라고 쌈박질을 벌고 난리를 쳤어요. 심지어 그 돈을 받아온 사람 중에 김립이라는 사람은 또
돈을 받아갖고 엉뚱한 데 돌렸어요. 그거 난리 법석을 쳐. 그 사람 나중에 암살당했습니다. 반대판에. 이렇게 구차하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 중에서는 중국이나 상해나 천진이나 베이징이 이런 데서 만주나 이런 데서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끄떡하면 배 타고 하와이 가고 미국 가고 해서 폼 잡고 다니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결국 조선의 독립은 미국이 주도해서 해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1921년 정도 됩니다. 21년 2년인가 그 사이인데 그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저 사람 좀 미친 사람이라고. 아, 미국 놈이 지금 일본 뒤에 있는데 쟤들이 어떻게 우리를 독립을 도와주느냐. 그런데 결국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조선 독립군들이 청산리 전투도 하고 윤봉길의 의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은 미국의 원자탄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없었다면 일본 놈들 절대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43년 만에 우리나라 독립을 가져온 것이 미국이다 하고 얘기는 이승만의 얘기는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기분이 나빠. 죽고 배고파. 그러니까 이승만은 괜히 화려하게 보여.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로서는 한 달, 두 달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많이 쉽지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꽤 살아봤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도 잡고 대통령도 잡고 상해도 잡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외교를 했어요. 그 탁월한 영어를 가지고 외교를 했기 때문에 조선 독립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됐고, 그리고 6.25 때 우리가 저 부산 앞바다에 툭 차면 떨어질 정도였어요. 김일성이 다 밀어왔잖아요. 낙동강 연투까지. 그때 그것을 살린 것이 미군을 끌어다 붙여갖고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좌파의 후예들은 이승만을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려고 난리예요. 그리고 엊그제 무슨 저 보훈처장이라는 자는 축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승만 박사가 뭐 그리 중요한 문제야. 대한민국에도 1년에 15,000명의 박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21년부터 가졌던 조선 독립의 꿈, 드림,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이 이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데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데모로 아주 악명이 높아서 미국에 가는 여권이 안 나와서 유학도 포기할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학생 운동 지도자. 요새 386 쟤들은 나 데모이면 세 발에 피어.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박정희 소장의 군사 구태타,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 사회적, 세계사적 의미가 남다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까이 지냈던 김대중 선생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존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적이면서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군사 구태타는 이 나라 역사에 산업혁명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 양반이 적당히 구태타 해가지고 요새 무슨 차베스라든가 뭐 남미의 이상한 군사 독재자처럼 적당히 지나다가 쫓겨나고 어쩌고 해서 우스운 사람이 되죠.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출을 하려면 도로가 빨리 물류가 빨리빨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물정을 모르는 야당 지도자들이
고속도로 기공식 앞에 가서 큰 데짜 누가 반대하는 데모를 했어요. 무슨 놈의 농토를 다 없애면서 쓸데없는 길을 만드느냐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만사에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 짓거리하고 뭐 LH 사태 뭐 한다면 조사한다고 난리 법석져갖고 피레미 한 마리 잡은 동 마는 동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경우에 따라서 좀 잡아야 돼. 법치를 위해서는 좀 질서를 유지해야 돼요. 지금 아까 어떤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서울의 간첩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간첩을 잡는다는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기능이 없어. 그리고 국정원을 한다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간첩을 잡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해. 어떤 게 행동하는 거 간첩 비슷한 행동을 해. 이놈의 나라가 이렇게 엉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해.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와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우리의 역사적 합법성을 싸그리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북한 누구로부터 지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저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도 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건국정신과 산업혁명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정치가가 어렸을 때는 보수당을 가기 전에 노동당을 먼저 갔어요. 좌파 정당을 했어요. 한참 하다가 영국 노동당이 좀 지나쳐 막스 레닌주의에 빠져가고 정신없이 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몰라서 그 다음에 자유당으로 가요. 이 자유당이라는 건 조금 더 중간 중도 세력 정도 돼요. 이 사람들도 눈치 슬슬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 가락이 약해. 그래서 나이 70이 돼서 보수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를 윈스턴 처칠의 그 정치적 이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치를 할 때 나이를 들면 조금씩 보수화된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제가 윈스턴 처칠에게 비교해서 대단히 저도 죄만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중도 자유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이 나라 하는 거 보니까 중도 자유주의라는 자는 누가 와서 간첩 비서는 놈이 돈 얼마면 확가닥 넘어가. 아주 우스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념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의리도 없고 철학도 없어. 엊그제까지 중앙정보부 기획관리실장을 한 우익의 우두머리라는 김아무개가 하루아침에 좌파 대통령이 야 너 국정원장 시켜줄 테니까 내 말 들을래? 하루아침에 좌파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북한에 가서 평양회담에서 김정일 뒤에서 만세 부르고 춤추고 하고 이제 이런 놈의 우파야. 이게 우파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 꼬락서니까 그러합니다. 북한에서 북한 노동당이 뭘 하면 그걸 맞장구 치는 관제 야당이 있습니다. 청우당이니 청구당이니. 요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이 꼭 북한의 청구당이나 청우당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탄핵의 주동자들이야. 주범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하지 않고 대한정당으로서는 인을 끌어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께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국민혁명당을 만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이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개하고 혼동되니까 좀 이름을 바꾸고 쉬워하는 게 댓글에 많이 나와요. 정식 창당을 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었던 뭐 국가 뭐 혁명 운운하고 붙인 사람이 제풀에 지가 깃발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 다만 문제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 요새는 기독교 입국은 여기 이제 스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종교 자유 이렇게 바꿉니다. 이 네 개의 원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이 담당해야 할 역사적이고 세계사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까지 지금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어 무조건 정권을 바뀌게 돼 있어요. 천하의 운수 세계의 진운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온갖 패거리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착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데모하는데 옆에 있다고 순경들이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병역 의무 필요하기 위해서 의경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새끼와 우리 형제, 우리 아들들이에요. 세상 막가지만 전부 박사하고 나올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쌈박질을 하고 적대감을 보이지 마세요. 적대감은 딱 한 놈에게만 집중하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나를 딱 해갖고 이 사람이 전 국민의 압력 때문에 숨을 쉴 수 못할 정도로 압력을 가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발이 후들거리고 더 이상 역사를 훼손하지 않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대세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약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